일단은 내가 푸는 걸 먼저 보여줄게요. 필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들었던 걸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테스트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푸는 방향성을 먼저 경험한 다음에 풀어보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해요. 가역 반응이라는 말. 자, 근데 여기 출제 포인트는 되도록이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외워주세요. 암기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건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암기를 해주시는 것을 강력하게 많이 추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나 중학교까지는 내가 배웠던 걸 가지고 해석하면은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해석형을 많이 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답이 나와. 근데 2학년 요 과정에서는 해석형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해석하려는 방향성을 내가 무조건 외워서도 안 되고요. 무조건 이해만 해서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접근 방향성을 습득하는 얘는 요걸 외워놓고 얘는 요렇게 접근하는 거야를 배워놓고 문제를 많이 접하기를 많이 추천드립니다. 가역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는 거. 뭐 정반응, 역반응에 대해서 내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반응물에서 생성물,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별건 아닌데 알아놓으면 편하고 몰라도 조금 불편한 거긴 한데 불안정한 거가 뭐냐면 염화 코발트 반응이라든지 황산구리 오수화물 석회 동굴 얘는 가역 반응이 대표적인데 사실 가역 반응이 되게 많아.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 고체, 액체, 기체되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염화 코발트라든지 황산화물, 오수화물 여기서 살짝 오수화물에서 O는 5이란 뜻이고 수화물은 H2O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석회동굴 정도는 그 다음에 요거는 기억해 놓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까먹더라도 외웠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 다음에 비가역, 가역 반응이 아니야. 한쪽 반응으로만 그래서 정반응이라고 하고 역반응은 없다라는 말보다는 너무 작아서 무시한다라는 말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연소 반응, 중화 반응, 금속과 산의 반응, 앙금 생성 얘는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단원에서도 나오지만 연소 반응은 전범위에서 특히 1단원 양적 관계에서 좀 많이 나오고 중화 반응과 금속과 산의 반응에서는 중화 반응 파트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앙금 생성 같은 경우는 르사틀의 원리 할 때 좀 나와. 왜? 르사틀의 할 때 화학 평형 나오잖아. 화학 평형 할 때 고체나 액체는 상수에서 표현하지 않을 때 앙금이 슬쩍 들어와서 애들한테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 얘는 외워주시면 돼요. 좀 이따 외우는 시간을 가질게. 금속 화학 반응에서 반응 조건, 농도, 압력, 온도에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가역 반응과 한쪽 반응만 일어나는 비가역 반응이 있는데 얘를 써보래. 일단 여기 얘에서는 일단 제일 손쉬운 게 상태 변화. 상태 변화할 때 제일 쉬운 게 물이니까 물을 먼저 터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이산화질소하고 사산화이질소 같은 경우는 외워놓는 게 좋은 게 대표적으로 가역 반응할 때 무색, 적갈색으로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나와주니까 항상 기억을 해서 색깔까지 기억해 주세요. 적갈색, 그 다음에 얘는 무색 요 정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가역 반응 못지않게 비가역 반응도 비중이 좀 얘는 꽤 높은데 연소라든지 중화 반응이라든지 금속과 산의 반응 여기서 금속과 산의 반응 하면은 염산하고 마그네슘이 되어지면 얘가 어떻게 돼? H2가 되어지는데 기체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MgCl2. 여기서 사실은 금속과 산의 반응할 때는 사실은 여기서는 기체 반응이에요. 왜?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거든. 날라서 확산해서 날아갔으니까 다시 되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거 정도 잡아주시면 되어질 듯 싶고, 앙금 생성할 때 이 아이 AgNO3가 있고, 그 다음에 할 때 AgCl, NaCl. 사실은 이 나트륨이 있으면 이 나트륨은 정반응이 굉장히 강해서, 금속의 정반응이 강해서 이온 상태로 주로 있어서, 나트륨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이온 상태야. 앙금을 거의 안 만들거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 아이, 요 은하고 염화 이온이 AgCl이 앙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얘가 질산 나트륨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앙금이 되어지는 거. 그 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 물도 얘네들이 다 기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음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야. 요거 보자마자 요거 염화 코발트가 나올 때 귀찮아도 한번 눈으로 외우자. 얘가 물이 있는지 아닌지, 물, 검출의 염화 코발트 종이를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석회수, 그 다음에 석회석, 요 아이는 석회 동굴이면서 또 하나 이산화탄소의 검출에도 사용이 된다라는 거. 주로 어디에? 역반응에서. 뭐 정반응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돼? 연소가 되는 거지. 이 연소는 항상 어디서든 다양하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에서 염화 코발트 육수화물은 가열하면, 이건 어렵진 않아. 가열하면, 요 아이가 가열하면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왜요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가역 반응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물이 생성되는 거 어렵지 않고, 나는 석회 동굴, 그 다음에 가나다 중 가역 반응은 벌써 여기서 아니다라고 써졌죠. 두 개나 있잖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래서 여기서 석회 동굴이 생성된 나에서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석회 동굴은 잘 생각해야 돼. 석회 동굴이라는 말을 생각해. 동굴은 돌멩인 거야? 구멍인 거야? 구멍인 거지. 원래 돌멩이가 다 녹아서 구멍이 생긴 게 동굴인 거야. 그럼 여기서 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없어야 되는 거야? 고체가 없어야지. 고체였던, 사실 이제 석회석이 땅속에 있다가 비하고 이산화탄소 때문에 이 돌멩이가 녹아서 수용액 상태가 되면서 빈 공간이 생긴 거예요. 그게 석회 동굴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정반응이 아니라 역반응이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은 석회 동굴과 종류선 석순의, 여기서 석순하고 비슷한 어휘가 있다. 죽순이라고 혹시 기억나? 죽순? 대나무 되게 작은 이렇게 뾰족한 거. 얘가 왜 석순이냐면,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죽순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해서 얘를 죽순을 돌멩이에 죽순 같다고 해서 석순이라고 이름을 붙였대요. 그러니까 얘는 땅바닥에서 뾰족하게, 그 다음에 종류석은 천정에서 뾰족하게, 그 다음에 석회 동굴은 고체가 녹아버린 거. 그러면 얘네들은 뭐가 된 거야? 얘네들은 수용액 상태였던 애가 돌멩이가 되어진 거.
봐줘야 돼. 자, 석회동굴은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와 물과 함께 만나서 수용액으로 되어졌대요. 그 다음에 종류석과 석수는 탄산칼슘 수용액이 어떻게 돼? 떨어지면서 역반응이, 지금 여기서 요걸 역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탄산칼슘인 고체가 수용액이 되는 게 정반응이라면 이제 그 영어가 안 써져. 수용액이었던 아이가 어떻게 다시 딱딱해지는 게 역반응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서는 아까쯤에 이쪽에서는 고체가 생성물 쪽에 있었지. 근데 지금은 고체가 반응물 쪽에 있죠. 왜요? 라고 해도 상관없는 게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외우더라도 알고 외워야지. 나는 탄산칼슘이 반응물로만 기억하는데 왜 생성물이 있어? 이거 오류 아니야? 오류 아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석회 동굴이 생성되는 것은 기억이 맞고 종류석의 주성분은 여기서 종류석이잖아. 알면 당연한 건데 제대로 알죠. 어떻게 얘인지 뭔지 돌멩이죠. 얜 수용액이니까 아닌 거고. 그다음에 석회 동굴의 생성은 이쪽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비가역이 아니라 여기서도 왔다 갔다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가역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